경제신문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조간신문 1면에는 K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K바이오가 완승을 거두려면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지적인데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백신 쪽에서는 GC-녹십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등이 있고요. 치료제 쪽은 셀트리온, GC-녹십자, 부광약품, 일양약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서 엔데믹 쪽으로 간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가능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는데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시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바이오 산업 쪽에 상당히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 진단키트 덕분이죠. 예. 우리나라는 이미 그 설 전에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고, 정부가 개발을 했고, 그것을 이제 관련 기업들이 활용하는 역할을 좀 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차이점은 정확도하고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2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외국에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수출 물량이 꽉 차가지고 공장을 풀 가동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개발,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쪽은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다못해 구충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제가 거의 임상 실험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달인가요? 그때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정부가 얼마 전부터 좀 집중 기업을 선정을 하거나 혹은 정책 지원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아직까지 이것이 어느 기업이 개발을 할 수 있다 혹은 어느 기업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다시 이게 변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우리가 먼저 과거에 이 기업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개발이 빠르겠지 하면서 좀 기업을 선점하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우상향하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스나 메르스 때를 생각해보면 백신을 개발하다 중도 포기한 사례가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트레이딩 가능성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K바이오와 관련된 내용 먼저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휴대폰 부품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시 지연설 때문에 아이폰 신제품 아마 올해 공개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관련주의 주가가 축축축축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이 부품 생산 업체죠. 폭스콘에서는 9월 예정대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관련 부품주 그러면 지금 봐야 될 때인가라는 관점에서 기사가 하나 나와서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실적 차별화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 필요한 시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진정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공장 생산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신제품이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상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갤럭시 S20이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급 수요 증가 가능성을 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애플 관련된 기업이든 삼성 관련된 기업이든 조금은 주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우위를 둔다라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삼성 관련된 제품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애플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더 우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응축력이 삼성보다 좀 더 강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지 ITM 반도체 같이 기존에 결국에 좋았었던 기업들이 공급이 이제 판매가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설사 뭐 한두 달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부품 수요 자체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주가의 탄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 삼성의 충성 고객이시지만 엄밀히 봤을 때는 애플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LG이노텍, ITM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번에 한샘 보겠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와서요.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주주 가치를 위해서 300억 원 투입키로 결정을 한 거고요. 네. 이와 함께 리하우스의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함께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샘은 어떤 관점이세요? 한샘이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온 게 되게 거의 없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3년 만에 처음인 네, 거 3년 만인 것 같고, 이게 자사주 매입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안 좋았을 때 나오는 것이고, 300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죠. 한샘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 자체 전망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를 스크랩을 좀 해보다 보면은 뭐 정부 규제라든지 또 신규 주택 구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약간 알게 모르게 이런 규제 자금 이런 확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전세 쪽으로 많이 이동이 좀 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집을 새로운 집으로 가기보다는 기존의 집을 약간 수리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조금 예전에도 좀 안 좋을 때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주택에서의 어떤 활용도에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수혜를 입었었고, 한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주방 가구 쪽도 강점을 갖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생활 가구 쪽으로 더 확대되는 라인업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뭐 욕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주방은 어느 쪽 브랜드, 그리고 가구는 방한 가구는 또 다른 쪽 브랜드, 이런 식으로 회사별을 다르게 사용했다면 지금은 한 회사, 한샘이면 한샘, 뭐 리바트면 리바트 한쪽으로 다 통일감 있게 활용을 하는 걸 본다라면, 한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먼저 진출을 했었고, 제가 매장을 가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의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7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조금 더 점진적 상승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기억을 해보면서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두산그룹과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아무래도 두산그룹 내에서도 자구안을 내놔야 할 텐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유력하게 오늘 주목받고 있는 시나리오가 두산솔루스의
사재 출현 가능성, 두산솔루스 매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매각을 한 이후에 그 자금으로 사재 출현을 하는 그런 네.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재계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산이 계속해서 좀 말이 많죠. 어쨌든 정부가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뭐 단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에 급한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두산이 워낙에 두산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뭐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미리 말을 했다라는 거. 두산에서도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재 출연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좀 자기 지분이 많은 기업을 좀 M&A, 매각을 통해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그걸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두산 그룹주를 좀 살리는 방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 쪽으로 해가지고 한 4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6, 7% 정도만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한다라면 아예 경영권까지 다 승계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쪽에서도 더 매력적일 것이고 주가도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주식 매입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거기다가 매각 이슈까지 나온다라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 원래 회사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두산 쪽에 한 1조 원 정도 자금 지원 얘기가 나와지면서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두산 밥캣 이런 기업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계속 추풍 낙엽을 하락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고 두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관련된 기업은 조금 더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관점에서는 두산솔루스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밥캣 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다 같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솔루스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딱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나온다는 물론 이제 아닐 때 물 때가 연기는 안 나겠습니다만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면 두산솔루스의 주가 상승하겠습니다만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한 전망이 더 강해질 것이고 탄력도는 그때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조금 더 현실화됐을 때 볼만한 기업들 추려주셨습니다. 자, 두산그룹주까지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실까요? 외국인들이요. 어제도 삼성전자 샀는데 오늘도 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조금씩 이게 변화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잠시 뒤에 코멘트 주시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컴투스, 펄어비스, 게임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외국인들이 IT 쪽을 조금씩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증시 자체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 발표, 예비 실적 발표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쪽에서 본다라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좀 주목해볼 만하다. 삼성, SDI, LG화학 모두 뭐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디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치고 나갔다가 좀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에너지가 좀 모여진다라면 충분히 2차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LG화학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서 가는 게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최근 시장이 워낙에 좋았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좋았었던 거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IT 쪽에 좀 집중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전자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매출 폭넓게 매출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리노공업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기업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기관은 지금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앞서 말씀 주신 LG화학 담고 있고 LG전자 담아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KMW, KH바텍, 통부품주 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